도움이 곧 도착합니다. 대통령님, 어디 계신가요? JNS 텔레비전 진실에 접근해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란 봉기는 세계의 동정을 받았지만 동정만으론 독재자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란 내부를 들여다보고 미국이 개입할 의무가 있는지 논의하며 정권에 대한 공격의 법적 정당성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외교란 피를 흘릴 필요 없는 특권층이 에어컨이 나오는 회의실에서 와이파이와 풍부한 음식을 즐기며 하는 것입니다. 이란인들은 거리에서 총에 맞고 식료품도 못 사며 정권이 인터넷과 전화까지 차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데이 타임즈는 이란의 16개 응급실에서 활동하는 의사들로부터 새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최소 16,500명의 시위대가 사망했고 33만 명이 부상당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테헤란 누르 클리닉은 7,000건의 안구 부상을 기록했습니다. 7,000명이 정부에 의해 얼굴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군중 통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테러입니다. 이번 주 내내 연락한 이란 내 소식통들은 평생 이런 심한 폭력과 잔혹함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몇 분 만에 실탄 사격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국민 학살 후 무엇을 합니까?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외세 개입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폭력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란에서 이란인들을 살해하려고 이라크에서 5,000명의 아랍 테러리스트를 불러 외국 용병으로 봉기를 진압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외교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이 점을 최대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모든 세계 지도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만약 자국 정부에 의해 16,500명의 민간인 이 집단 학살당한 것에 대한 당신의 대응이 협상이라면 당신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네, 스티브 위트코프 지금 당신께 직접 말합니다. 이번 주 그가 한 말 들어봅시다. 저는 외교적인 해결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핵, 농축, 미사일.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실제 물질, 즉 약 2,000kg에 달하는 재고를 줄여야 합니다. 이 물질은 대략 3.67%에서 60%까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세력들도 물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경제적으로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습니다. 하루에 16시간 동안은 전기가 없고 하루에 12시간 동안은 물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아마 50%를 훨씬 넘을 겁니다. 문제가 정말 많죠. 그래서 그들이 국제연맹에 돌아오고 싶다면 제 생각에는 그 4가지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면 정말 훌륭할 것입니다. 대안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6,000명의 살해는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는 건가요? 그 정권이 국민에게 정당성이나 권한이 없다는 점이죠. 10대들이 거리에서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며 죽어가지만 이들은 이란 문제 계산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아니면 혹시 카타르 같은 이슬람 독재 국가에 완전히 얽매여 있기 때문인가요? 예전에 당신을 구제해줬던 그 나라 말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당신 말은 순진하지 않아요. 그런 발언은 위험하며 민간인 학살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억압하는 쪽을 지지하잖아요. 사실 이슬람 공화국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와 직접 통화해서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들었어요. 스티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슬람 공화국 관리들은 독재 마피아 집단이며 시위자들을 학살하려고 온갖 술수를 씁니다. 합의 순간, 그게 47년간 정권의 방식이란 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 부분을 당신이 분명 놓친 것 같네요. 솔직히 자기 국민이 탄 민간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권을 믿는 당신이 순진하다고 생각해요. PS752 사건과 관련해서 그들이 하는 어떤 말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요. 그렇다면 그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이 있는 척을 왜 계속하시나요? 왜 이란 국민을 억압하는 이들을 돕나요?
밤에 10대를 처형하고 부모에게 총알값을 청구하는 정권과는 협상할 게 없습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는 정부와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이슬람 공화국을 정상 국가처럼 대하며 외교를 촉구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정권은 단지 깃발만 가진 범죄 집단일 뿐이에요. 국민을 살해하고 동정을 요구하는 정권과는 협상 불가합니다. 이 정권은 절대 개혁될 수 없고 47년간의 증거도 있습니다. ISIS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건가요? ISIS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슬람 공화국은 47년 동안 같은 수준의 야만성을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그들을 합법적인 정권인 척하며 지지하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건 역사상 유례없는 도덕적 비겁함이에요. 그리고 이란 국민들은 대화를 요구하는 것도 더 많은 특사나 성명 비난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외국의 개입과 행동을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카타르 같은 국가들은 마치 이란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모두가 지역 안정을 위해 그렇게 하죠. 사실 지역 안정을 위해선 그 정권이 무너지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그게 카타르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솔직해져야 해요. 바로 석유의 독점적 통제권이죠. 이번 주 마이라 K의 에피소드에서 그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어요. 이란인들의 피가 거리로 흐르는 동안에도 그런 상업적 전략적 이익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카타르가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란인들의 자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정을 원해요. 요즘 외교가 많은 문제의 해답이 되긴 하지만 이 문제의 해답은 아니에요. 47년 동안 제재와 경고, 양보를 받아온 정권이 그에 대한 답으로 처형과 고문, 테러로 대응해왔어요. 매번 그랬죠. 돌아갈 길도 개혁도 옹원함도 없어요.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협상이 도덕적이라는 척 그만하세요. 이건 단순히 비겁한 행동이에요. 역사는 말만 한 이들과 행동한 이란인들을 기억할 거예요. 이란 상황과 관련해 현 선택 가능한 옵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세계적으로 명확한 전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락가락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오락가락하는 것은 단순한 스타일이나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란에서처럼 이란 국민들은 백악관의 강력한 지지 신호 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인터넷이 끊겨도 수백만 이란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 요청에 따라 거리로 나섰고 곧 도움이 온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이란인 학살이 발생했어요. 1만 6천여 명 이 거리에서 살해됐고 수만 명이 다쳤어요. 이란인들이 명확한 리더십을 원하던 순간 워싱턴의 메시지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1만 6천 명 이 거리에서 살해된 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800건의 처형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성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 정권조차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은 부인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말만 믿지 말고 테헤란 수석검사 알리 살레히의 말을 들어보세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 시위에 참여한 800명에게 실망하지 않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쓸데없는 말이 많고 잘못된 행동도 합니다. 우리의 대응은 살인자처럼 단호하고 신속하며 지금 많은 사건들이 기소로 이어져 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처형을 취소하진 않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직접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잔인한 정권을 무너뜨리라고 말한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해요. 당신이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의미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말을 신호로 삼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네타냐후 총리, 이란 왕세자 레자 팔라비보다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살아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런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그는 혼란스러운 신호의 결과를 이해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행정부가 지연에 대한 설명에서 정권의 주장과 같은 논조를 반복했다는 점이에요. 처형이 취소되었다는 주장도 있었죠. 이슬람 공화국을 취재해본 사람은 모두 그 의미를 압니다. 그건 지연 전술이며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은 그 정권의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분석가들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렸듯이 테헤란의 최고 검사도 공개적으로 처형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동시에 하메네이는 이란인 처형과 관련해 며칠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어요. 한편 국영 언론은 미국 대통령 살해 위협을 또 방송했습니다. 우리가 왜 아직도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정권에서는 행동 개혁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의 뿌리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체계의 실패입니다. 이 체제는 폭력과 인질극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말도 안 되게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이란 정권 관리들이 서방 언론에 나와서 자기 국민들에 대해 훈계하며 그들을 테러리스트이자 외국의 첩자라고 부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전국이 완전히 인터넷이 차단돼 8천만 명이 외부와 단절됐어요. 게시, 촬영,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화이트 심카드 현상이 있어요. 이것들은 정부에서 승인한 심카드로 특별한 정권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외부 세계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줘요. 일종의 디지털 아파르트헤이트입니다. 이로 인해 이야기에 독점이 생깁니다. 이번 주 정권은 최소 3월까지 인터넷 차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치가 영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전 세계에 들리는 건 처형자들의 목소리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미국 대통령 자유세계 지도자가 결코 용납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란 국민에 대한 역사적 배신으로 기록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조치가 있을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런 오락가락한 태도와 혼란스러운 신호로 이미 큰 피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이란인들의 피로 치러졌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만약 행동하지 않으신다면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학살을 막을 힘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님께 있습니다. 이 순간이 후손들에게 왜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남지 않게 해주세요. 왜 우리는 아우슈비츠의 철로를 폭격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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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예요. 오늘은 이란 상황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국제법에서 보호 책임이라고 불리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흔히 RIP로 불리며 2005년 유엔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세계적 규범입니다. 국제사회가 르완다에서의 집단 학살과 보스니아에서의 대규모 잔혹 행위를 막는데 정말 참담하게 실패한 이후에 생긴 거예요. 이 규범은 세계가 오랫동안 외면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정부가 자국민에게 위협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RIP는 국가의 주권을 이해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기반하고 있어요. 주권은 집단 학살을 감추는 방패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국가의 정당성은 영토를 통제하거나 이 경우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테러리즘 이데올로기를 수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데서 나와요. RIP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 국민을 4가지 특정 범죄, 즉 집단 학살, 전쟁 범죄, 민족 청소,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할 1차적 책임이 있어요. 이것들은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라 국제법에서 정의된 실제 법적 범주예요. 우리가 지금 RIP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한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을 때 또는 그 국가가 이런 범죄를 적극적으로 저지를 때를 말해요. 그 국가는 내정 불간섭 권리를 포기하고 이후 책임은 국제사회로 넘어가요. RIP는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된 틀이며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여기에는 외교, 경제적 압박, 제재, 무기 금수, 국제적 고립, 시민사회 지원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목표는 잔혹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막는 거예요. 이란의 경우 우리는 이슬람 공화국이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도해봤어요. 두 번째 기둥은 보호입니다. 여기에는 인도주의 통로, 안전지대, 국제감시 임무, 민간인 보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를 못하거나 안 하려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군사 행동 없이 이를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3번째 기둥인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RIP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대규모 잔혹 행위가 지속되고 평화적 수단이 모두 실패하면
RIP는 최후 수단으로 군사적 조치 등 집단적 행동을 허용합니다. 이 조치는 집단적이고 비례적으로 시행되며 영토 점령이나 제국주의가 아닌 민간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또한 RIP는 전면 침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한적 공습, 비행 금지, 봉쇄, 사이버 작전, 살인 중단 등 추가 범죄 억제를 위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RIP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립이 아니어서 존재합니다. 세계가 대규모 잔혹 행위 앞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그 생명들이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방어와 책임, 보호는 전쟁을 우선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권이 자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할 때 세계는 국경이나 법, 공허한 우려 뒤에 숨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RIP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단순 구호가 아닌 실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무시되면 그 결과는 집단 무덤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날 이란에서 우리가 직접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조심할 시기를 지났고 이슬람 정권은 정당하지 않으니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이번 주에는 놀라운 이란인 활동가이자 무신론자 공화국의 창립자인 아르민 나바비와 특별한 대화를 나눕니다. 아르민 나바비는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봉기의 매일을 실시간으로 보도해왔고 현지 이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학살의 규모와 현지 이란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번 주 후반 대화를 꼭 시청해주세요. 현지 분위기와 이란의 도전 과제에 대한 독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마무리 전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좋은 소식은 UN 본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아흐메드 바테비입니다. 그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매우 큰 희생을 치른 인물입니다. 아흐메드 바테비는 이란 학생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1999년 학생들에 대한 정권 폭력 후 피로 얼룩진 셔츠를 든 그의 사진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고문과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국제적 항의로 감형됐습니다. 그는 이란을 탈출하기 전 수년간 감옥에 있었고 이번 주 유엔에서 이슬람 공화국 관리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연설했습니다. 그는 죽은 이들, 투옥된 이들, 실명된 이들, 그리고 침묵당한 이들을 대신해 말했습니다. 그는 도덕적 명확성과 흔들림 없는 용기로 연설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아흐마드 바티비이고 이란계 미국인 언론인이자 인권운동가입니다. 몇 년 전 학생이던 저는 시위 참여로 이란 정권에 체포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 이란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습니다. 그들은 저를 감옥에 보냈고 2년 동안 독방에 가두었으며 저를 고문했습니다. 가짜 처형 등 많은 고문을 당했고 그들은 다른 이들을 죽이며 저를 계속 가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저를 고문하려고 죽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제 몸을 베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믿지 않으신다면 지금 제 몸의 상처 자국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 중 하나는 저를 국영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데려가서 사람들에게 제가 미국의 스파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란에서 우리가 겪는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국영 TV에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란 정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상적인 정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적인 컬트 집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무기가 있으며 자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이 이데올로기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 이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못했죠. 모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웃지 마세요, 선생님. 저를 비웃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가 당신 위에 설 것이고 그때 당신은 오늘 한 일에 대해 법정에서 답해야 할 겁니다. 아흐메드 경은 진정한 용기의 목소리이며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이스라엘 관계를 옹호해 온 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연단에 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정권은 물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진실을 죽일 수는 없고 죽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번 주의 나쁜 소식은 당연히 그 엄청난 시신의 규모와 전 세계가 잊을 수 없는 영상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의 장면들은 거리가 살육 현장으로 변해 피가 흩뿌려지고
가족을 찾아 헤매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백 수천 명이라는 숫자도 충격적이지만 반복되는 양상이 더 충격적입니다. 피해자들은 병원 내 총격을 당했으며 일부는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보안군에 의해 치료 중 강제로 끌려 나갔습니다. 구급차는 환자가 아니라 정권 인사들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 역시 부상당한 시위자들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간인과 의료시설 보호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 장면들을 보고 학살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 보세요. 슬픈 건 이 영상들이 최악의 장면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들은 시신 더미를 뒤져야 하고 10억 토만을 지불해야 해요. 또한 사랑하는 이들의 시신을 장례를 위해 돌려받기 위해 그들이 시위대에 의해 살해되었거나 정권의 일원이었다는 허위 자백서에 서명해야 하기도 해요.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매우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영국에서 온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영국 전 하원 의원 빌 라멜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노동당 외교정책 그룹의 일원이고 오늘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직 이 내용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신뢰할 만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시내 교도소가 구금되고 체포된 시위대들로 과밀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정은 구금자 가족들로 가득하고 체포자 변호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위대에 대해 어떤 종류의 유독 화학 물질이 사용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부상자들 중 일부가 며칠 후에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빌 말대로 이는 중대한 사태 악화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는 모두 의료 관계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른 것입니다. 시위대는 보안군이 혼잡한 지역에 정체불명의 물질을 사용한 후 심각한 호흡 곤란, 화끈거림, 방향 감각 상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을 겪었습니다. 현장 의사들은 증상이 화학 물질 노출과 일치하며 환자들이 외상 없이도 호흡 곤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이 포위되고 의료진이 위협을 받으면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며칠 뒤 시위대 일부가 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사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물질 사용을 금지한 화학무기 금지 협약 등 국제법을 명확히 위반한 것입니다. 사실 이슬람 공화국이 이런 일을 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 마사 아미니 시위 당시에도 그들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10대 소녀들에게 가스통을 사용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그들은 이에 대해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이런 일들이 세계가 진짜 용기를 내서 제대로 행동하기 전까지 얼마나 더 계속될까요? 이번 주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란 소식, 이스라엘 인터뷰 등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JNSTV에서 아르민 나바비와의 인터뷰를 시청해주세요. 저는 에밀리 슈라더입니다. 소셜미디어도 팔로우해주세요. 에밀리 K 슈라더 텔아비브의 에밀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액세스 오브 트루스에서 만나요.